시어머니가 한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서가 귀티가 흐른다. 집안이 좋아서 그런가 옷도 너무 세련됐어. 시어머니의 말이 내 마음이 휘청였다. 그런 난 집안이 안 좋아서 세련되지 못하다는 이야기로 들렸다. 옷장문을 열었다. 5년째 입고 있는 이제는 색이 바란 원피스와 유행이 지난 싸구려 정장이 눈에 들어왔다. 낡은 핸드백을 들고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다. 나도 모르게 손이 낡은 핸드백으로 갔다. 세련된 사람들 속에 서 있는 내가 너무 촌스럽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일단 화려한 핸드백을 사고 낡은 핸드백을 그 자리에서 버렸다. 처음에 저절로 숙여졌던 고개가 조금은 들렸다. 가장 화려해 보이는 매장으로 들어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을 달라고 했다. 옷을 갈아입고 새 핸드백을 들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바뀐 옷 스타일에 맞춰 머리도 했다. 이제는 동서보다 더 세련되고 귀티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옷을 사기 시작했다. 그래도 내가 형님인데 동서보다는 더 세련돼야 할 것 같았다. 동서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긴 생머리, 단정한 옷차림, 고운 말투, 심지어 자가용도 직접 운전해서 왔다. 첫 인상부터 달랐다. 나는 남편 손잡고 시댁 첫 인사 올 때 버스를 타고 왔는데 임신 초기라 그날 구토까지 했었는데 그 애는 한 손엔 고급 디저트 박스, 한 손엔 큰 꽃다발. 시어머니도 그날따라 웃음이 많았다. 아무도 나의 세련된 옷과 핸드백을 알아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마음이 무너졌다. 동서가 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한다고 했다. 워낙에 쇼핑몰들이 많아서 잘 안 될 줄 알았다. 그래서 응원을 해줬다. 어느 날 보니 차를 바꿨다. 아, 이번 달 매출 괜찮았어요. 요즘은 SNS가 곧 매출이에요. 내가 이해 못할 말들이 쏟아졌다. 나는 아직 남편 월급으로 적금 들고 아이 학원비 빠듯하게 맞추며 사는데 그 애는 그냥 말 그대로 잘났다. 대학도 좋은데 나왔다. 친정도 넉넉하다더라. 심지어 외모도 똑 부러지게 생겼다. 나랑은 너무 다르다. 동서가 산 커피 머신을 나도 샀다. 같은 모델 같은 색. 나도 예쁜 거 갖고 싶었다. 그 애가 쓰는 건 다 멋져 보이고 있어 보여서. 그런데 그걸 또 아는 눈치였다. 말은 안 했지만 그 애는 안다. 내가 뭘 따라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당당하게 내색 안 하는 게 더 속을 뒤집는다. 시댁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또 말했다. 역시 둘째가 요리도 잘해. 접시도 이쁘고 보는 안목이 있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나는 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몇 년을 들락날락했는데 이제 그 애가 해온 잡채 하나에 박수가 간다. 속으로 나도 모르게 비아냥거렸다. 좋겠다. 금수저는 그냥 저절로 칭찬이 따라오네. 동서가 임신했다. 단톡방에 예쁜 사진과 함께 소식을 올렸다. 축하해요. 요즘은 쉽게 잘생기네. 그렇게 남겼다. 진심이었을까? 아니다. 솔직히 질투였다. 나는 결혼 전에 아기가 찾아왔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시어머님도 친정이 너무 기운다고 싫은 내색을 하셨다. 처음부터 나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그런데 동서는 임신했다는 소식과 함께 어머님이 직접 상을 차려주셨다. 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어머님 밥상을 동서가 받았다. 밥을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모두들 동서에게 잘 먹어야 된다며 동서를 챙겼다. 내 입에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옆에 있는 남편조차도 재수 씨 몸을 걱정한다. 나한테는 임신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유난 떨지 말라고 하던 남편이었다. 속이 뒤집혔다. 결국 체하고 말았다. 아기 100일 잔치를 도와줬다. 나 나름대로 진심이었다. 동서도 지쳐 보였고 이런 건 나라도 도와야겠다 싶었다. 그런데 친척들이 말했다. 와, 이 집 동서 정말 잘났다. 어쩜 이리 완벽하냐. 그 말을 순간 또 내 마음속에 있던 질투가 불쑥 올라오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동서를 위하는 멋진 형님인 척했다. 그래도 내 마음속에 나는 그냥 그림자였다. 내가 포토존 만들고 풍선도 달고 음식도 주문했는데 다들 그 애만 본다. 사람들은 모른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요즘은 동서가 뭔가 자격증 공부를 한다고 한다. 애 키우면서도 그런 걸 하다니 대단하다. 나도 학원 등록했다. 남편은 처음엔 놀라더니 네가 공부해서 시험에 붙을 수 있겠어? 내 속을 긁었다. 동서는 되고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애가 하면 멋지고 내가 하면 무리한 욕심이 되는 거지? 속에서 끓는다. 그래서 더 따라하고 싶다. 어떻게든 나도 그 자리에서 보이고 싶다.
동서의 SNS를 보다가 눈물이 났다. 아이와 놀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모습. 밝은 얼굴, 여유 있는 말투까지. 육아도 행복하게 하는 성장하는 엄마였다. 난 육아도 오로지 내 몫이었다. 시어머니도 친정엄마도 모른 척했다. 둘째를 낳았을 때는 첫째 때문에 산후조리원도 못 가고 혼자 집에서 갓난쟁이와 첫째를 돌봤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매일 야근을 했고 야근이 없을 때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그런데 동서는 자상한 서방님이 육아휴직을 내고 함께 아이를 돌봤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지원도 끊이지 않았다. 내 눈에 그 애는 참 쉽게도 행복해 보인다. 그냥 저절로 잘 사는 사람처럼. 근데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생 대학 보내려고 바로 취업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었다. 선생님들께서 성적이 좋으니 대학을 가는 게 좋겠다고 했다. 빨리 취업하라는 부모님의 성화의 대학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못했다. 난 가난과 아빠의 술 주정 때문에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 편한 적이 없었다. 난 사랑을 받으려면 노력해야 했다. 단지 이쁨 받고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서를 위한 것이었다. 동서를 미워하고 싶지 않다. 정말로. 그 애는 잘못한 게 없다. 그냥 나보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일 뿐이다. 근데 그게 그렇게 괴롭다. 그 애가 웃을 때마다 내 안에 무너진 자존심이 너는 그럴 자격 없어라고 말한다. 그 애는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비교당하는 기분이 든다. 그게 나를 더 나쁘게 만든다. 나는 착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동서가 너무 눈부셔서 그 눈부심이 내 눈을 아프게 했다. 나도 그냥 조금만 사랑받고 싶었다.